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나온 컬이 잠깐 보면은 일단 기본 강의를 75강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산죄랑 무서죄랑 이제 죄수 형벌론 요거는 이제 테마 특강으로 따로 뽑았었고, 그래서 이제 테마 특강 내용이 그래서 이제 죄수 형벌론 기본 강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를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세히 설명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이번에 아예 별도로 구성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설 특강이라고, 학설 특강은 이제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경감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직 이쪽은 좀 학설이 좀 나오는 성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초점 맞추면 될 거고, 그다음에 승진 시험도 이제 40문제이다 보니까 학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순수 채용은 이제 학설의 비중은 그냥 한 문제에서 이제 많으면 이제 두 문제 정도 비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찰 채용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요 강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서죄하고, 근데 문서죄가 정말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이게 양이 많은데 한 문제 나와요. 그게 좀 잠깐 짜증나는 부분이고, 근데 재산죄 얘는 그 양은 또 많지만도 영향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용 기준에 했을 때는 채용에서는 한 네 문제 정도 이상, 그다음에 승진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0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그럼 비중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 하다 보면 또 많이 어려워들 하시길래 일부러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서 요 한 20 몇 강 될 거예요. 그 정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판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내용들이 이제 바로 300형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제 300형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지난번에 요번 거 말고 지금 진행될 거 말고 지난번에 한 거는 이제 기본하고 심화를 합친 형태라. 그래서 그때는 왜냐면 제가 기본 강의 촬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0, 아니 88강 정도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 기본 강의를 안 듣는 이제 그좀 중수 이상들은 요거를 봐도 괜찮고, 근데 이제 요 커리를 따르는 분들은 이제 요 300형 이제 요 순수 심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좀 이렇게 틀릴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수는 이제 아마 이때에 비해서는 되게 좀 적게 나올 게 예상되고, 그래서 뭐 길어야 아마 40강 안에 끝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거로 가셔도 되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UFC 특강이라고 그래서 옛날 이름은 이제 기저귀 특강인데 하도 여러 강사들이 따라해서 제가 이름 바꿨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저기 뭐야 지적 재산권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기저귀 특강 요거는 이제 보통 명사라고 해서 이제 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바꿨어요. UFC 특강으로 해가지고 원래 처음 이제 기저귀 특강 책을 만든 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가 처음인데,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뜨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요 300형하고 기저귀 특강이었었죠. 요 두 개만으로도 그때 적중이 뭐 첫 해는 저도 놀랐어요, 진짜. 이제 이거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첫 해는 이제 4개 시험 정도에서 100% 적중이 됐어요. 분량은 좀 얇은데 기본서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특강 같은 경우도 두께는 더 얇죠. 근데 거기서도 거의 한 80% 가까이 적중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적중의 신, 적중의 신 이렇게 불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300형은 바로 요 성격, 순수 좀 심화. 그러니까 이제 생초짜분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이제 형법 이제 강론 보고 나서 총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강론은 이제 16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럼 이제 살인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살인죄는 이제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논점이 뭐가 있냐면 한번 까다롭게 나왔을 때는 조문 문제로 나왔을 때 좀 까다로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기 해경 쪽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암기 사항이 좀 더 일반 육경보다는 좀 더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조문도 좀 충실히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먼저 250조 보면은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간단하죠, 구성 요건이.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타인인데
뭐 자기가 죽였을 때 뭐 자살이라고 하니까 이제 타인 얘기긴 한데 여기서 논점은 그거죠. 언제 사람이 되는 시기. 요게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때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일 때는 진통설. 이제 출산 전에 진통이 왔을 때부터 이제 태아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럼 아예 진통보다도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애가 출산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최근에도 그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꽤 성장한 아이를 갖다가 우리 판례랑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산부인과 가서 그 아이를 갖다 이제 출산했는데 의사가 이제 그 아이를 죽였다 이런 사례. 그럼 이제 낙태죄도 되겠지만 모두 될까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살인이요. 그 우리 판례 있었죠. 근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비슷한 그 사례들이 반복돼요. 또 최근에 또 그 경찰분이 죄명을 잘못 따라서 좀 약간 안타깝게 여겼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입자가 월세를 이제 안 낸다고 이제 이 건물주의 여동생 내지는 누나 요 분이 이제 막 혼을 낸 거예요. 그 월세만 빌렸다고 그랬더니 화가 나서 불을 질렀어요. 그 다음에 그 통로가 딱 하나거든. 그 앞에서 칼 들고 이제 못 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연기 그거로 인해서 기도랑 폐가 이제 그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죄명 뭐로 잡을까? 우리 저 인보 죄명 뭐로 잡을까 우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가 될까? 아니면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의 실경이 될까? 실경이에요. 이거는 이제 음봉암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타 죽었을 때는 이제 현주방화치사가 되는데 살인죄는 또 흡수되고, 근데 이제 막아서 죽인 거 있잖아. 그것도 똑같이 이것도 칼로 못 나오게 막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안타깝게 이제 뉴스 보니까 경찰분이 이제 현주방화치사로 입건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죄명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 배우는 이유를 알겠죠. 계속 써먹어요. 그거를. 자, 진통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는 시기를 좀 빨리 잡는 거예요, 사실은. 또 진통이 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요게 문제죠. 제왕절개가. 제왕절개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따질까요? 아니면 사실상으로 따질까요? 의학적 규범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또는 실제를 기준할 것인지.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기는 규범이란 말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예요. 예, 근데 의학적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배가 갈리고 자궁이 절개됐을 때 그때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거로. 요거 좀 가끔 물어보고. 근데 사람이 죽는 그 종기는 기본 강의 때는 하는데 시험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 그걸 이제 맥박정지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험이 안 나. 예. 근데 이 시기가 주로 중요하고 이 부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요게 이른바 존속 살해죠. 사형 무기는 7년 이상. 근데 이거는 형량이 준 거예요. 오랫동안 사형 무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형량을 쓸데없이 말씀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형량이 약한 살인죄는 흡수되고 형량이 더 중한 존속살해하고 강도살인은 흡수되지 않고 이제 상경이 돼서 상경은 이제 한 개의 행위로 나타난 죄 중에서 무건형벌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존속살해 사형무기 7년 이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아직 판례가 나오진 않아서 그러는데 존속을 불태워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주방화치사로 그냥 갈 거예요 아마. 형량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야 상경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지금도 나와요. 존속살해 했을 때는 이제 상경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 판례가 나왔을 당시를 기준한 거예요. 그때는 사형 무기였거든요. 강도살인도 지금 사형 무기고. 이게 이제 최근에 카페 질문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입돼 있으시죠? 최근에 올라온 질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북이었다. 기출정답에서는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은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기본 구성요건은 이제 보통살인죄고 얘는 형량이 더 그 폐륜성 때문에 늘어나죠. 그래서 고의의 대상이 됩니다.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감경적 구성요건도 고의의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가중적 구성요건이니까 되기도 하고 또 직계존속을 죽인다는 것은 행위의 객체예요. 고의 개념 아시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할 의지가 있는 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행위 측면하고 결과 측면하고 또 인과관계 측면 이렇게. 그래서 행위의 주체. 그래서 수뢰죄의 공무원이라는 신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아야 이제 그 수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객체 주로 피해 대상이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하는 모습, 태양, 수단, 상황. 그다음에 이제 결과 인과관계. 이것들을 이제 그 고의라는 것은 이런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즉 알고 그래서 지적 요소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할 의지 또는 의사가 있을 때 안다는 것하고 의지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흡연가들 저는 이제 흡연가들 애국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삼성이 내는 세금보다 우리 흡연가가 내는 세금이 더 많다라고 얘기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겠지만 끊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흡연가들은 그죠. 그래서 안다는 것하고 의지는 다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 우리는 고의라고 부르고 고의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객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존속 이런 거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다음에 양자로 입양된 갑이 생모를 살해했을 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 입양이 되잖아요. 양자가 되잖아요. 부모가 4명이라고 하면 돼요. 생부모, 양부모 어디를 죽이더라도 존속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출의답에서는 감남은 을료와 정교를 맺어서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병 몰래 A를 자신과 병 사이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 그 키워준 A가 갑을 살해했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남자가 자기 처와의 사이가 아니라 이제 바람 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이제 혼인 외이자 줄여서 혼외자 결혼 밖에서 난 아이. 근데 지금 부인 몰래 출생 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혼인 외이자를 낳으면 남자는 뭘 해야 돼요? 인지 그쵸. 근데 이 출생 신고는 무효인데 그 본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데 인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인지한 거로 봐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인지했으니까 직계존속이 되고 또 살해했을 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그런 이제 사례죠. 다음에 251조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그 치욕 은폐라는 것은 이제 미혼모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아살해도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 이제 나이가 어린 여성이 임신했다가 이제 그 혼자 낳고 애도 혼자 낳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일단 이제 그 의지는 강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혼자 낳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살해하고 이런 그다음에 사체유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거야. 미혼모.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너무 가난해. 좀 요새 우리나라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됐어요. 0.74명인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순수 이제 우리 한민족 저기는 이제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이제 그 동남아나 그 중동포 이런 저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메꾸고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래요? 왜 그 애를 낳기 힘들까? 경제적인 게 커요. 솔직히 해서
양육비가 이제 너무 많이 들고 또 이제 사교육비나 등등등 해서 또 물가가 소득에 비해서 좀 물가가 좀 비싼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참작할 만한 동기는 이제 뭘 떠올리면 좋냐면 기형아를 낳았어. 그래서 야 이게 그 건강한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게 빡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이런 동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만 직후. 애를 키우다가 이제 뭐 몇 달 키우다가 또는 몇 년 키우다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로 가요? 보통살인이에요. 그럼 분만 직후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영아를 살해한 때는. 그다음에 기출오답에서는 그 틀린 거, 판례는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에는 법률상 직계존속과 사실상 존속이 포함된다고 한다. 아니에요. 법률상으로 따져요. 우리 신부는. 그래서 민법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무 강론 그 마지막이 친족 상속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친족이란 말이 들어간 게 신부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법률상으로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혼인외이자도 보세요. 자기 애는 맞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사실상으로는 바람펴서 낳지만, 근데 그 인지 전에는 법률상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결정합니다. 법률상. 따라서 살상 동거남이 분만 직후 형아를 인지 전에 살해했을 때는 그럼 존속이 아니지. 그 남자는. 그래서 이제 보통산이 된다라고. 그다음에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 여기서 적출영아는 뭐냐면 본 남편의 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본 남편. 근데 사생아로 오인하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간통을 한 거야. 바람 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 남편 아이인데 자기는 바람 펴서 난 아이로 좀 오인하고 있어. 그래서 치욕은폐하려고 죽였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범인 인식 기준으로 해요. 요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 치욕은폐라는 게 있었잖아 지금. 치욕은폐. 요게 인정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영아 사례로. 요것도 우리 채용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판례가 아니에요. 마지막 요 방금 본 지문은. 그래서 이제 학설 지문인데 나와가지고 틀린 분들이 많았었어요. 조심하고. 다음에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초탁, 여기서 촉탁은 이제 부탁이라는 뜻이고 또는 승낙을 받아서 그를 살해한 자는 형량이 좀 줍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어제도 이제 그 재수 씨랑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이제 암센터 거기서 일하셨던 이제 한 교수님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터나 이런 데서 총 맞아가지고 팔이 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몰핀 2방 정도 맞으면 통증 못 느낀대요. 근데 암 환자는 느낀대요. 암 자체가 이제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좀 슬픈 기억인데 이제 간병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이제 저는 또 일해서 병원비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간병인이 저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자꾸 아버지께서 돈 얼마 줄 테니까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게 슬펐죠.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야.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 간병인이 그 아버지 뜻을 따랐다고 하면 촉탁살인이 되는 거야. 승낙살인은 이제 반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내가 널 죽여도 되겠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승낙살인이 되고, 이건 이제 감경 구속 요건이고 형량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가 빠져버렸죠. 그다음에 사람을 교사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자살교사방조죄라고도 부르고 자살관여죄라고도 부르고. 근데 특징은 자살은 죄가 아니에요. 뭐 사실 거의 매일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자살 뭐 했다고 그래서 그걸 그 구속 요건도 없는데 자살을 시키거나 관여 도와준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거. 그게 이제 자살 관여죄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교사 방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저기 뭐냐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 존재할 수 있는 공범 종속성을 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정범이 없죠. 그래서 이건 좀 특별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죄 죄 전조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촉탁승낙이나 자살교사 방지와 같긴 한데 전조의 경우에 위계나 위력을 써가지고 촉탁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250조에 의한다. 250조는 살인죄하고 존속살해예요. 근데 요거를 바꿔치기 했던 거예요. 채용해서. 그래서 250조의 그 살인죄에 의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촉탁승낙 살인죄에 의한다고 속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인죄로 가요. 그래서 위계 같은 거는 어떻게 발생된 적이 있냐면 자기는 죽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스토리도 아마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의대생인데 그 여자분이 자기를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 들어온 거야. 근데 선 본 집에서 병원 차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성을 잃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너와의 결혼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의 사랑을 다음 생에서 또는 내세에서라도 뭐 이루자 했더니 여자분도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준 드링크를 마시지. 그 안에는 독극물이 있었고, 근데 남자가 마신 건 순수 비타오베이겠지. 그거 대법원까지는 안 가서 이 스토리로 나오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실제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살인죄 형량으로 가는 거야. 촉탁승낙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형 무기 뭐 이제 5년 이상으로 가는 거야. 위력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사채를 이제 그 쓰고 못 갚으면 사채업자들도 이제 좀 무서운 그 사람들이 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보험 들고 그 보험 수익자를 자기로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자살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런 게 위력. 그래서 죄질이 안 좋죠 이거는. 그래서 살인죄나 존속살해 쪽으로 가는 거야. 촉탁승낙살인죄 가지 말고. 요거 한번 나왔을 때 많이 좀 근데 소거법으로 맞출 수는 있었거든. 이제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나머지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맞추긴 했는데 이 지문 자체는 되게 어려웠던 거야. 미수범 처벌하고 우리는 이제 기수 처벌이 원칙인데 센 범죄는 미수까지, 더 센 범죄는 예비모까지 처벌한다. 그럼 역으로 예비모를 처벌한다는 얘기는 미수는 반드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비모 그리고 이제 개인적 법익에서 예비모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강론이 개인, 사회, 국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는 예비모가 좀 많아요. 솔직히 외우기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개인적 법익은 강도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약취인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계열에 있어요. 그래서 강약 살인, 강하고 약하게 살인한다 이런 거. 근데 강도는 예비모가 있는데 없는 게 준강도는 없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 살인 쪽에서 없는 거는 촉탁 감경 구속 요건, 촉탁승낙살인하고 그 다음에 영아살인은 없고 자살교사 방지는 이제 살인은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약취인의 치사상이나 모집 운송 전달자도 없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요것만 물어봐요. 근데 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중강도는 예비모 없다. 단순강도나 이런 건 예비모가 있는데 그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밑에 정리해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살인이나 존속살해나 위계위력살인은 예비모가 있는데 촉탁승낙살인하고 영아살해, 자살교사 방지는 예비모가 없다. 자살교사 방지는 또 뭐 살인도 아니고 사실은. 일단 기초로답에서는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킬러 고용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얘들이 실행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총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럴까? 교사했는데 애들이 실행을 안 해. 기도된 교사. 요 효과는 승낙하고 안 하면 그쪽에서도 기도된 교사에서도 효과 없는 교사인데
예비모로. 근데 뭐 예비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뭐 자격정지 병가 이런 건 시험에 한 수십 년간 어디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살인 고의를 인정한 거 다 필요 없고 끝에만 보면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 질문 나오면 항상 어떤 거다? 옳은 질문이다. 왜냐면은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이런 사람을 경찰봉으로 머리 한 대 뗀 거야. 죽었어요. 한 20시간 동안 끙끙 앓다가. 그때 죄명이 혹시 뭐가 난지 기억나요? 한방. 경찰봉으로 한방. 때린다는 거 알고 있잖아. 과실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폭행치사. 근데 이제 그 강목으로 5방 깐 적이 있거든. 3방 깠더니 쓰러졌는데 2방 더 깐 거. 그거는 살인으로. 차이는 뭐야? 횟수야. 한 방이냐 5방이냐 이것도 고려하는 거야. 또 횟수라고 하더라도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인 남자, 자기 파이어를 땡기는 여자를 목을 쳐가지고 한 방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성대가 파열됐다고. 울 때 파열 이렇게 나와. 그것도 이제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이 급소도 잘 알면서 이렇게 막 나오던. 그때는 또 살인고의로 간 거야. 그것도 이제 또 예를 들어 칼로도 허벅지 한 1-2방 찔렀다. 그런 경우에도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도 있거든. 왜냐면 이제 그 허벅지 안쪽에 대동맥이 있어가지고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는 이제 보통 상해치사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뭐야 심장을 깊숙이 한 방 찔렀다. 그치? 그 부위도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집은 항상 맞아. 자, 살인고의가 인정된 것과 부정된 게 있어요. 뭐를 볼래? 이제 지금 이제 시점에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부정된 걸 봐야지. 요게 답이었었거든. 그래서 부정된 거 2번. 그게 우리 채용에서 답이었었어요. 다음 중 이제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가 딱 답이 되었던 거야. 그 오른쪽 2번이. 요건 스토리가 어떠냐면 경찰관 이런 분 경찰관께서 그 트럭 적재함에 조사한다고 뛰어 올라온 거야. 그랬더니 화가 난 운전자 화물 주인이 밀었어요. 그럼 트럭 그 높이라고 해야 이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아마 이게 운도 나쁘신 것이 아마 이게 그 원래 앞통수 앞으로 떨어지면 이게 짚게 되면서 살 수도 있는 높이거든. 근데 뒤로 떨어지면 이제 방어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후두부가 얇아요. 또 그 앞에 대뇌는 그런 거 봤어 혹시? 의경 중에 하면 그것도 되게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저긴데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 이만큼 자르는 거. 그래서 이만큼이 두개골이 없어. 납작해. 그래도 살아. 대뇌는. 근데 후두부는 죽어. 생명을 담당하는 쪽이 이제 뒤에 있거든. 여하튼간에 근데 이게 왜 살인고의가 아니냐면 만약에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높은 데서 밀면 당연히 살인고의로 가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인데 밀은 거는 이제 살인고의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게 중요하고 나머지 왼쪽은 쉬워. 뭐 심장 찌른 거, 강목으로 아까 5방,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이 울 때 파열시킨 거, 뭐 등등등 해서 또 심장을 또 절단나게 칼로 찔른 거, 뭐 등등. 또 거기서 또 많이 나오는 게 휴가 나온 육군 중위가 강도를 했고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를 갖다가 베개로 질식사시키는 게 나와. 그것도 은근 자주 나오고. 여기서 뭐 내가 좀 기본 강의도 아니고 다 읽어주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 근데 정확하게 기억할 거는 살인고의 아닌 거. 그거랑 하나 더 오른쪽에 정리하자면 경찰봉으로 머리 한 대, 가격 사망, 그건 폭행치사.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목에 대한 공격은 살인고의로 쉽게 가요. 목에 대한 건. 인체 최대 급소가 목인 거 맞죠? 팔은 잘라도 살 수 있지만 잘리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에 이제 존속살해 인정 여부로 가셔가지고 인정된 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근데 생모는 인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남자만 인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여자야 자기 몸에서 출산되면은 자기 앵거는 100% 맞거든. 근데 이제 남자는 모를 수 있지. 그 여성이 불특정 다수하고 비슷한 시기에 성관계를 했을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인지라는 법적 절차를 만든 거고. 다음에 존속살해에서 1번 법률상으로 직계존속효를 요한다. 그래서 남자는 아까 인지해야 된다 그랬고 2번은 위에 기출판례랑 같은 내용이야. 생모는 인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본문에 있었지.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혼인중개자로 출생신고했을 때 인지로 본다 그랬지 이거. 다음에 4번은 부부가 공동하여 양자를 입양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남편의 사망 후에도 키워준 모를 살해한 경우에 요거는 출생신고를 했다 거기에 입양하면서 출생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첫째 줄이죠. 원래 입양은 입양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양 신고가 있어야 돼요. 입양 합의는 누가 해요? 하면 그 낳아준 부모, 생부모하고 또는 실부모라고도 하는데 그쪽하고 양부모가 하는 거예요. 입양은. 근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양 합의가 있다면은 이 신고를 출생 신고로 하더라도 입양 신고로 전환이 돼요. 이것도 여기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예. 이 입양 신고를 출생 신고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입양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애가 좀 또 좀 이렇게 친부모하고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근데 일단 입양 합의는 있어야 된다. 근데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부정된 거 2번을 먼저 보세요. 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문 앞에 버려진 아이면은 그 누군가가 애를 키울 수 없어서 남의 집 앞에 버리고 간 거지. 입양 합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건. 방금 사례랑 달라요. 입양 합의가 여기는 있었지만 왼쪽에 있었지만 이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출생 신고를 한 거야. 이거는 그냥 무효예요. 예. 일단 입양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입양 신고로도 못 보고. 그래서 그 키워준 엄마를 살해하는 그때 죄면 뭐로 나오겠어 이제 이 양부모가 아니니까 이제 보통 살해로. 다음에 부정된 것에서 1번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자가 호적상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에 요거는 어떻게 제가 얘기하냐면 이게 바람의 아들 사건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호적하고 실제가 다를 때는 뭐를 더 우선하냐면 실제로 우선한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애엄마가 이게 이웃집 남자애를 낳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출장 간 사이에 해외 출장 뭐 간 사이에 그래서 여기 남편인데 여기 자로 이제 출생신고를 한 거지 이제. 근데 아까 봐라 여기는 이 남자의 애인 건 맞아 틀려? 맞아. 그래서 이때 이거 출생신고를 인지로 받기 때문에 살해했을 때 준수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엄마 아니야. 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에서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입양.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출생신고 하더라도 인지도 안 돼 이거는. 내 애가 아니니까. 혼인 외자하고 내 핏줄 받은 애가 인지 대상이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때는 그냥 타인으로 되는 거야 그냥 보통 살인으로. 다르죠. 좀 구별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살인죄는 존속 살해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뭐 보면은 이제 요새 뉴스 보면 난 그 카페 왜 우리 12사도라고 제가 부르는 아끼는 이제 제자분들이 형사 뉴스 이런 거를 막 올려주는 거 보는데 너무 이 가족 간의 살인이 많아.
느끼죠. 갈수록 무섭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많은 사람이라 고민해봤는데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그런 것 같아. 그 예전에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식구들이 근처에 같이 살면서 서로 왕래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애를 보통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하나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이 이제 예전만큼 그 좀 돈독하지 못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행복의 기준도 원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는 얘기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제자분이 그 경찰 패스했어 합격해가지고 뭐라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또 승진도 잘해가지고 막 그래도 한 연봉 한 5천 대.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 지금보다는 어떻게 행복하지? 근데 이제 운 나쁘게 주변 친한 친구들이 다 땅 부자들이야. 건물주에다 막야. 그럼 어때 상대적으로 또?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먹고는 대부분 살잖아. 근데 이게 그거로 만족 못 하는 거지. 난 TV가 문제라 봐. TV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 보면 의리한 저택, 뭐 궁전 같은 데 막 사람 살고 우리나라에 그런 집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 솔직히 해서. 저기 그런 게 사람들 자꾸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만든 거야. 좀 이게 서민들 실제 드라마를 많이 그렸으면 좋겠는데. 더더구나 이제 이런 말하면 저겠지만 좀 이렇게 남자들이 예전보다도 많이 힘들어졌고 왜냐면 우리 제 윗세대 그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잘 못했거든.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그 윗세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그 어떤 그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막 이제 생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요새도 남존여비라고 하더라고. 무슨 뜻이냐? 의미가 달라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거. 하여튼 좀 여러분 세대들도 많이 좀 그것 때문에 고생들 하고 있어요. 다음에 영아 살해죄. 여기서는 뭐 또 체크할 만한 건 없어요. 앞에서 본 거로 충분하세요. 자살교사방조죄. 1번이 자주 나왔었죠. 자살 카페에다가 사기치려고 편취하려고 이제 갖고 있지도 않은 이제 청산가리 판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냄새를 맡고 다른 식으로 죽었어요. 실제 얘가 자살교사 방조한 거는 없어요. 고사래. 2번은 이제 그 부인이 남편하고 부싸움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니까 기름 사오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 이 사람도 이상해. 휘발유를 진짜 사다 준 거야. 근데 부인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신 거야. 자살 방조죄. 근데 비교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 사이트에 안 올라오더라. 출제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뭐냐면 거꾸로 남편이 죽고 싶다고 하니까 반대 사례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랬더니 농약을 사다 준 부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죽었어. 그 남편이 무죄로 됐어요. 이유는 진짜 죽을 줄 몰랐다고. 그 느끼지 않냐? 좀 남녀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진짜 죽을 줄 몰랐다. 근데 이게 이게 뉴스에 나온 지는 한 몇 년 되는데 좀 출제 안 하는 거 보니까 일부러 이 판례를 좀 묻어버리고 싶은 거야 지금. 그것도 있지. 혀절단 왜 여자분이 남자 강제추행하는 남자의 혀를 잘랐을 때는 정당방위 됐잖아. 근데 여자가 덮쳐가지고 혀 넣었을 때 자른 남자는 그대로 이제 상해나 중상해로 갔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대법원 사이트에 안 올랐어. 뉴스엔 보도되고 막 국민들이 막 실제 대법원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가끔은 이제 이건 좀 숨기고 싶다 이런 판례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사이트에 안 올려. 대법원 사이트에. 자, 그래서 살인하고 존속살해 계열을 받고 잠깐 이제 한참 쉬었다가 상해 폭행 들어가더랍니다.